한마음한 뜻으로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 끝에 혈기시조 기부츠지 무잔을 처단해낼 수 있었던 그 살 때 탄지로가 혈규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시노부가 만든 여분의 약과 탄지로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살아주길 바라는 모두의 도움으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나비자택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싸움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 중인 탄지로 일행은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이전과 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느끼고 있었죠.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가 사라진 세상. 하지만 그 대가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몸에 내일이 오는 한. 무장과의 싸움 중 잃었던 탄지로의 눈과 팔은 탄지로가 혈기가 되면서 재생했지만 인간으로 돌아오자 재구실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즈코는 그런 탄지로의 몸 상태를 걱정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자신의 몸에 관한 것보다 자신이 상처 입혔던 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즈코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사과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탄지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을 테니까요. 그러고선 전에 유시로가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탄지로가 무잔의 모든 피와 힘을 받았음에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시노부의 약이 있었던 것과 가장 최초로 본 것이 네즈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즈코는 이미 한번 혈기가 되었다가 인간으로 돌아온 몸이라 무잔의 세포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죠. 유시로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며 탄지로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사실 유시로가 말하길 탄지로는 순식간에 태양을 극복하기도 했고 혈기로서의 소질은 무잔이나 네즈코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계 직전까지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탄지로를 유시로는 칭찬해 주었고 그의 말에 탄지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죠. 이야기를 마친 뒤 유시로는 떠나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냄새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의 등을 향해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이에 유시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사실 무잔에게 복수를 한 마당에 타마요가 없는 이 세상에는 더는 큰 미련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건 유시로뿐이라고 탄지로가 말하자 유시로는 잠시 뒤에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그 이후부터 감감무소식인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유시로를 걱정하며 다른 사람들에 관한 안부를 물었는데 그들은 현재 큰 어르신의 부름을 받고 오부야시키가에 있었습니다. 키리아가 그들을 부른 이유는 마지막 주화폐회를 위해서 혈기를 멸한다는 목적을 이룬 후 쓰임이 다한 귀살대의 해체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키리아의 공식적인 귀살대 해체 선언이 있었고 오부야시키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심령을 바쳐 세상을 위해 인간을 위해 싸운 이들을 대표하는 주들의 헌신과 노고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기유와 사네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맙다는 인사 따윈 필요 없다고 답했는데 귀살대가 오랫동안 유지되며 관객들이 전선에서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다 오부야시키가의 결사적인 서포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유는 키리아가 훌륭하게 소임을 다해낸 것을 가가야를 포함해 다른 선조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유의 격려에 최종 국면에서 귀살대를 지휘하며 선조들의 중압감을 뼈저리게 느꼈었던 키리아는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나비자택은 문전성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지로가 곧 요양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텐겐과 그의 아내들이 방문했고 소소한 선물을 건넵니다. 다음으로 센주로가 아버지 신주로를 끌고 왔죠. 신주로는 탄지로가 큐주로의 내밑을 달고 싸워준 것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큐주로가 해주었던 말이 한 개에 부딪히는 위기 때마다 얼마나 큰 격려였는지 알고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답했죠. 이후로 탄지로와 인연이 있던 도곡마을 사람들과 카쿠시 대원들까지 탄지로를 찾아오며 그의 병실은 한동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북새통에서 빠져나온 이노스케는 배가 고프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아오이가 준비한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걸리게 되는데 아오이는 이노스케에 전용쟁반이 있다고 알려주며 이제 훔쳐 먹지 말라고 한 뒤 뒤돌아서 다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몽글몽글해지는 이노스케는 얼굴을 붉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게 되죠. 그리고 카나오를 찾아간 탄지로. 카나오는 벚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필성이었고 나무를 심은 초대 고체 호흡 검객이 붙인 이름이었죠.
카나오는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씨에 탄지로는 얼굴을 붉혔고 카나오의 눈과 상처는 괜찮은지 물었는데 카나오는 실명의 대가로 피한 주안을 사용했었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선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와서 카부르마루를 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현재 사네미는 네즈코와 마주친 상태였죠. 네즈코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다소 껄끄러웠던 일이 있었던지라 사네미는 마냥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네즈코는 다친 데는 괜찮은지 물으며 방긋 웃었고 그러자 사네미는 예전 일도 포함해서인지 여러모로 미안하다며 무잔을 쓰러뜨린 후에도 자고 있었던 걸 사과합니다. 그러자 네즈코는 자신도 2년이나 잔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는 게 좋다고 무구하게 웃어 보였죠. 그때 자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자는 게 좋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던 지금의 네즈코와 똑같이 행동하던 게냐의 모습을 사네미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곧 네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자상한 얼굴을 드러냈죠. 그렇게 사네미가 잘 지내라고 말한 뒤 떠나자 네즈코는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 이후 탄지로와 네즈코는 오로코다키 사콘지 토미오카 기유와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대원들의 묘지에 들러 그들에게 꽃을 바치며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탄지로의 고향에 도착했고 탄지로와 네즈코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는 사부로 할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죠. 다음으로 드디어 시작의 장소인 집에 도착합니다. 탄지로의 심장을 대변하듯 차가운 눈이 내리던 겨울 죽은 가족을 물었던 마당엔 어느덧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듯 예쁜 꽃이 피어났고 탄지로 일행은 무덤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탄지로는 죽은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열심히 힘을 합쳐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앞을 바라보며 모두가 연결해준 이 목숨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죠. 그러자 탄지로의 가족이 나타나 어서 오라고 말하며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들의 존재를 느낀 탄지로와 네즈코는 이제야 진짜로 집에 돌아왔다고 실감하며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탄지로가 떠나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카마도 일가는 인품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탄지로 내의 생활은 남자들이 밥을 만들 재료를 구해오면 네즈코가 요리하는 방식으로 분업하며 생활하는 방식인데 제니치는 이른 아침에는 다리가 아프다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일어나 있었던 건 탄지로네 집에 와서 4일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누구보다도 빨리 식탁에 앉아 있었고 네즈코의 요리가 그 어떤 고급진 음식보다 맛있다며 처먹습니다. 그런 모습에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정신이 나가지만 제니치는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맡으며 미움받지 않는 한계선을 지킵니다. 제니치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꾀를 부리지만 그래도 다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고 최종 결전의 여파로 탄지로와 이노스케도 무리를 한 대원들도 이전과 같은 체력은 없어졌습니다. 키리아는 이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많은 돈을 보냈지만 탄지로는 거절했고 그랬더니 거절한 만큼 금액을 늘려서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근면 성실한 탄지로는 수출 국거나 부업을 하면서 일했는데 그는 반점이 아파로 자신이 죽게 되면 남게 될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금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더는 숯은 필요하지 않을 듯 했으나 탄지로네를 좋아하는 이웃들이 그의 숯이 좋다고 말하며 사주었죠. 그리고 동료들과의 교류는 가끔 오로쿠라키나 동료들이 탄지로네 놀러와 그리운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은사인 오로쿠다키 사콘지와 랭고쿠 센주로 유곽에서의 유녀들 우즈이가와 주고받았었고 기유에게도 보냈었지만 답장은 없었는데 이제 기유도 답장을 해주게 되었고 점점 편지의 내용이 달라져 그는 전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도 했고 최종決전에서 탄지로를 지켜내며 카마도 남매가 무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끔은 우즈이네와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탄지로는 사네미에게도 편지를 쓰긴 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미는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쓰지는 못하는 모양이었고 탄지로는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키리아는 분명 기뻐할 테니 앞으로도 보내주라고 말해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네즈코가 어떤 보따리를 발견했고 탄지로는 보자기에서 사내미의 냄새가 나 그가 놓고 간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안에 들어있던 건 오아기와 말차였습니다. 오아기는 사내미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소설에 따르면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었고 말차는 그의 버신 마다치카와 함께 오아기를 먹을 때 함께 마시던 음료였죠. 그리고 카나오와의 교류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의사가 된 카나오를 만나기 위해 시노부의 집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카나오는 모르는 것들은 유시로에게 편지를 보내 물어보았기에 탄지로는 카나오로부터 유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즈코도 종종 카나오네가 사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 나오이도 함께 살고 있었기에 요리를 배워오기도 합니다. 이때 네즈코를 잘 따르는 이노스케도 함께 가는데 그가 네즈코를 잘 따르는 이유는 네즈코는 이노스케가 무식하다고 바보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노스케가 뭘 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기에 이노스케는 있었던 일은 뭐든지 네즈코에게 보고하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네즈코와 함께 카나오네에 가게 되면 아오이와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평소 별로 웃지 않았지만 이노스케가 벌이는 기행에 자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즈코와 사이좋은 이노스케의 모습을 제니치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다리가 아프다며 야단법석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흉해 탄지로가 주의를 주었더니 돌아져서 공상 속으로 도주해 제니츠전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사실에 기반하여 썼다는 그 책에는 제니츠가 명주였고 탄지로는 빚을 진 채 네즈코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노스케는 혈귀, 사내미는 범죄자, 네즈코는 공주였고 제니츠가 감상을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는데 탄지로는 코테츠에게서 배웠는지 여러가지 팩트로 조잡고 그러자 제니츠는 울면서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탄지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되죠. 네즈코가 좋다면 어리광을 부리기보다는 검사로서 멋진 모습들을 더는 보여줄 수 없으니 일상생활부터 고쳐가야 한다고 게다가 좋아한다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면 네즈코는 눈치 못 챌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니츠는 다음날부터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기 시작했고 엄살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진 제니츠의 행동에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즈코는 생각했지만 며칠 후 제니츠는 네즈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그날 자기 전까지 네즈코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에 탄지로는 만족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최종 결전 이후에 일상을 보내게 된 살아남은 자들 그저 한없이 평화롭고 하등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나날들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유서를 써내려갔던 죽은 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의 꿈을 꾼다.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그 목숨이 결코 부조리하게 위협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설령 그때 내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라면 분명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저 한없이 평화롭고 하등 특이할 것 없는 날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그렇게 잠이 들게 되는 탄지로. 그리고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 이때 카나오를 빼닮은 카마도 카나타는 학교에 지각하겠다며 동생 스미히코를 깨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미히코의 얼굴은 누구와 닮았냐면 자, 이렇게 무잔에 쓰러뜨린 뒤에 후일담을 다룬 이번 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화는 원작의 204화와 규메네 캐널 팬북의 탄지로의 근황 보고서를 연결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애니화되면 좀 당연하게 살이 붙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회차네요. 다음으로 이제 현대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건데 사실 현대 자체는 그럴 만한 목적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상한 마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연출이나 전개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뿐인데 그러한 내용을 다음 마지막 화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